네, 7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에서 지금 XRP 이번 약식재판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XRP 30개를 이 지문 인증형 지갑을 구매를 하면 XRP 30개를 이 선물로, 이벤트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RP 24,000개가 준비되어 있고, 이 지갑 800개, 선착순 800개로 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XRP 시세를 고려하면 한 3만원 정도가 추가 할인되는 거라서 디센트 월렛을, 콜드 월렛을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뭐 추가 할인 기회니까 한번 염두에 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물량은 디센트에 넣어놓고 있는데, 디센트에 넣어놓고 있으면 장점은 시세를 어떤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보관만 하고 신경을 안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장기 홀딩할 때는 참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단점이나 좀 번거로운 점은 이게 100만 원 그 트래블 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이체를 할 때는 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시면 디센트 고객센터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 XRP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0.8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0.85달러 이 저항 라인을 얼마나 잘 뚫어주느냐가 이제 1달러로 가는 거의 다 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식재판 소송 승소, 이 승소와 관련해서도 시세를 한번 받아줬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사실상의 승소, 물론 부분 승소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안 받아준 거긴 한데, 어쨌든 리플에 유리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거래소들의 재상장까지 미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고돌파 수준의 어떤 그런 힘이 일시적으로라도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쨌든 좀 아쉽긴 하더라도 약식재판 승소 직후에 거의 100% 가까운 랠리를 한번 보여줬었고, 그러고 나서 살짝 빠지면서 우리를 좀 조마조마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0.8달러 지금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1차 랠리 때 소송 판결 나오고 나서 1차 랠리 때 0.94달러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0.85달러 저항을 확인해주고 여기까지 잘 매물대 소화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0.95달러 갈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1달러 열릴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달러가 언제적 얘기인가 싶어요. 사실 XRP가 올해 1년을 놓고 보면 엄청 올랐거든요. 연초만 하더라도 0.3달러대였잖아요. 4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어쨌든 1000원 위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작년 연말부터 매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투자 스탠스를 견지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대체로 이제 100% 안팎의 지금 수익률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바라봐도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약식재판 결과를 통해서 플러스 반등을 또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오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지금 특히나 0.8달러 위에 있다라는 거, 원화로는 1000원을 기준으로 지금 그 위에서 지지세를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한 1년 반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굉장한 어떤 뉘앙스의 변화, 반전,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리플과 관련된 호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XRP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언제쯤 미치게 될 것인가, 얼마나 미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로 놓고 좀 생각거리가 많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전폭적인 전망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들은 사실 저는 좀 경계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40달러라는 숫자를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 좋죠. 이렇게 현실화가 되면 좋은데, 일단 저희 채널에서의 XRP의 목표 가격은 10달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0달러에 도달을 하면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삿포로에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이 10달러를 목표로 제시하고 저희는 지금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건데, 40달러가 되면 좋죠. 좋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으로 경계 스탠스를 가지고 조금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크립토 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묻지마 맥시멀리스트라고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지금 2017년 강세장
진짜 강세가 벌어지기 직전 단계, 이 월간 차트거든요. 월봉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2017년에 반등 단계를 월봉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봤을 때 7월에 270%가 오르고 8월에 240%가 추가로 오르고 9월에 560%가 추가로 오르면 7월에 1.7달러, 지금 7월이죠. 7월에 1.7달러가 갈 거고 8월에 6달러, 그리고 9월에 40달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너무 좋겠죠. 1.7달러만 가도 완전 땡큐. 9월 달에 1.7달러만 돼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과 지금 상황은 세계 경제 환경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에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약식재판 소송 판결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XRP 거래량이 글로벌 원탑이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도 시세가 이렇게 급반등이 안 나와.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왔지만 막 200%, 300% 이렇게 안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라면 경제 환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미국 연준이 주도를 해왔던 이 긴축 경제, 거기다가 빚을 통해서 경제가 부양이 되는 부채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어디서 뭐 하나 터지면 줄줄이 다 터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되게 예민하고 위험한 상황. 여기에 지금 전쟁 리스크, 식량 안보 우려, 여기까지 막 더해지고 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이때와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특히 뭐 2021년 당시랑은 완전히 다르고, 이때는 사실 거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의 강세장이 펼쳐졌던 거고, 요때 정도도 안 돼요. 지금 경제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때 비율만큼, 반등 비율만큼 지금 7, 8, 9월 달에 올라가 준다? 이거는 정말 이 마켓 메이커들, 시장 조성자들이 아주 독하게 마음 먹고 돈을 때려박지 않는 이상, 유동성이 그렇게 빵 하고 시장에 들어와 주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9월 달에 40달러 이런 거는 뭘 듣기에는 저도 좋아요. 좋은데 현실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들의 시세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거시경제 환경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살펴보는 거는, 비중 있게 살펴보는 거는 그런 부분과 연계성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크립토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전폭적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숫자, 경험하고 싶은 숫자를 제시해 주긴 했지만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경제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고 지금 마켓 메이커들이 그렇게 막 아주 강력하게 지금 운전대 가속도를 페달을 지금 밟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그거는 약식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만약에 2021년도 같이 시장의 유동성이 쫙 풀려 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들어와 있고 제로금리 시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약식재판 결과가 잘 이번 게 나왔으면 이번에 거의 2, 3달러 바로 갔을 거예요. 유동 지금 시장에 돈줄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차원에서 지금 뭐 단순 비교 자체는 2017년, 18년 그때 강세장, 2021년 전후 그때 강세장, 이때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어렵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주면 땡큐.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간단치 않다, 어렵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관점에서 크리티컬하게 바라보시는 게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우리 멘탈 스탠스를 견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올해 초에 매수하셔가지고 멘탈 딱 잡고 그냥 가지고만 계셔도 100% 이상의 수익률이잖아요. XRP.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나름의 투자 스탠스만 잘 견지를 해도 이미 지금 다들 그런 것만 잘 견지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들 100% 이상 수익률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보면 너무 반갑지만 이런 거를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이른바 영끌 투자라던가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그라 크립토도 참 재밌죠. 재밌는 분석이고 너무 전폭적이기도 하고 나름의 분석도 굉장히 디테일해서 요즘에 크립토 미디어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뭐 조금 한 가지 상황, 2017년 상황만 다룬 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세가 여러 번이 나왔지만 이건 지금 21주 지수 이동 평균과 50주 이동 평균이 교차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반등 상황이 지금 역사적으로 3번이 있었는데 요번에 나왔어. 그래서 반등을 얼마나 해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조건을 달고 전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앞서서 크립토 불이 이야기했던 이 2017년 강세장 상황은 무려 5만 %입니다. 5만 %. 말이 안 돼요. 지금 5만 %가 펌핑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누군가가 거대 세력이 미친 척 그냥 뛰어 올릴 수도 있으니까. 예,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또 바이낸스에서 하루에 1300% 반등한 뭐 그런 코인도 있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뭐 가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치 않다. XRP 특히 사이즈를 봤을 때 메이저급이어가지고 요 정도가 갑자기 막 펌핑 나오고 이런 거는 간단치 않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BC 요 상황 2015년, 2017년, 2021년 상황 이런 것들을 대입을 했을 때 에그라크립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5년 상황 그러니까 231%가 반등했을 때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231%가 반등한 요 비율을 요번에 대입을 하면 1.3에서 14달러 도달 가능하다. 와 이게 어디야 1.3달러만 돼도 어딘가 싶기도 하고 14달러 이제 14달러 되면 우리 삿포로에서 만나는 거죠. 예, 컨퍼런스 가는 거죠. 제가 굉장히 지금 연사들까지 다 세팅해 놨습니다. 일단 목표만 달성이 되면 우리는 그냥 삿포로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1.3달러 요 정도는 뭐 하반기에 어떤 비트코인 해빙 프리해빙 시즌이랑 또 맞물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현실적인 기대감을 주는데 2017년 이런 상황 5만 % 이런 거는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알아요. 이건 다 압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와줘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블랙록을 비롯한 어떤 월가의 기관들, 대형 기관들이 XRP ETF를 출시하는 상황, 요 정도 수준이 벌어져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XRP ETF를 출시한다? 요거 몇 년 걸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말에 나오네, 지금 내년 상반기에 나오네, 마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물론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건 어쨌든 우리의 기대감 차원인 거고 SEC가 또 어떤 결정을 할지는 뭐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블랙록을 비롯해서 월가의 귀신들 피델리티나 이런 데서 XRP 현물 ETF를 출시하지 않는 이상 5만 % 랠리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이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그러니까 5만 % 상승을 지금 딱 대입을 시키면은 200달러 도달 가능하다. 와 200달러 거의 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몇 세대가 부자로 살 수 있는 정도의 다들 부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이 진짜 부자들 이런 돈귀신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들어오는 걸 그들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인 하나의 컨셉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약간 컨셉이라기보다 어떤 원리, 프린시플이죠. 그래서 이런 돈계신들 부자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돼서 자기들의 어떤 영역에 들어오는 거, 그 근처에 기웃거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단기적으로 어떤 벌어진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상황. 많은 분들이 XRP 물리셨죠. 2020년, 2021년 상황. 요때가 반복이 된다라면 3.7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할 수 있어. 3.7달러. 근데 3.7달러가 이른바 바랄라 게이트로 가는 문, 바랄라로 가는 문, 바랄라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그 초입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랄라 게이트. 아스가르드의 왕, 이 토르 아빠잖아요. 오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이 아스가르드의 용사들이 죽음 이후에 이 하늘에 있는 성 바랄라라는 천당의 성에서 머무른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진 어떤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 사후의 전쟁을 대비한다라고 하죠. 이 북유럽 신화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들인 건데 그런 어떤 명예의 전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가격으로 치면 50달러에서 120달러.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어쩌면 지금 XRP의 글로벌 채택 어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어쩌면 한 5년 10년 뒤에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600달러대 6000달러대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6만 달러로 가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년 걸렸죠. 10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근데 아주 오랜 시간도 아니잖아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사실 금방 가요. 정권 한 두 번 바뀌면 됩니다. 대선 한 두 번 정도 치르면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좀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대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큰 빡센 조건들이 있다. 이런 블랙록을 비롯한 기관들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하는 것을 비롯한 이 정도 임팩트 굉장히 큰 게 나와줘야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전폭적인 전망 숫자는 너무 반갑지만 이런 숫자들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다만 차트적으로 어떤 것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졌고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수준으로 가야지, 이런 숫자에 함몰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막 6달러 진짜 8월에 간다? 그러면 지금 영끌해가지고 사면 되는 건가? 이런 접근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시장 XRP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크 디펜더 가는 얘기도 좀 뭐랄까 현실감이 좀 있죠. 지금 커피컵 패턴을 거론을 하면서, 이게 지금 위클리 차트인데 777일 2년 반 동안 진행돼 왔었던 이 상단 저항 라인이 이번에 뚫렸기 때문에 0.8917달러까지 돌파해서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 1.7달러, 그리고 나서 3.3939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어. 언제? 8월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0.8917달러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0.85달러 부근의 저항 라인을 얼마나 잘 뚫어주느냐가 지금 1차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1달러만 잘 넘어서면 그 다음은 1.7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3.3달러, 지금 이른바 바랄라 게이트 초입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 그거를 다크 디펜더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숫자들은 약간 다르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지지를 받아줘서 컵이 잘 완성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최소한 1달러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등세가 확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 지지 라인을 0.36달러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덮치면은 뭐 거기까지도 후퇴할 수 있어. 0.36달러도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다시 0.6달러 아래로 빠지기도 쉽지 않다라고 지금 바라보고는 있지만, 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감히 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한 번씩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에 대한 타겟 지점들의 어떤 그 갭이 꽤 크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